우리나라 1등 상권 홍대는 지금 외국인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홍대를 걱정하는 건 삼성이나 네이버를 걱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상권이 있지만 홍대는 그 중에 1등 상권이거든요. 규모로 보나 매출액으로 보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강남역도 막강하고 부산 서면이나 대구 동성로, 대전 둔산동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들 모두 쟁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홍대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더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홍대가 1위를 굳히게 된 이유는 확장성 때문입니다. 2010년대 홍대는 특급 상권인 건 맞지만 1위라고 하기엔 부족했거든요. 장사하는 점포 수는 강남이나 서면 같은 상권과 비슷했지만 소비자 연령대가 낮아서 소비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는 강남역에 1위 자리를 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2013-14년경에는 합정, 상수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2018-19년에는 연남동 쪽으로 확장하더니 지금도 1, 2번 출구 방향에서 합정역 그리고 망원역까지 범위를 계속 넓히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강남역의 상권 영역이 남으로는 양재까지 더 내려가지 못하고 북으로는 논현역 위로 더 확장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무섭게 확장 중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강남역은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상권이 많고 성수동의 성장이 강남권 상권들에 영향을 미친 반면 홍대는 신촌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변에 대체할 만한 상권이 없습니다. 그만큼 집중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홍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도 가장 높고 거기에 여전히 확장 중인 1등 상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상권일수록 그리고 주점이 많은 저녁, 주말 상권일수록 코로나19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홍대도 큰 타격을 받았으니까요. 홍대 전체 음식점의 총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에는 800억에서 900억대 나오는 게 평균이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3월 이후에는 평균 570억, 2021년은 504억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36%, 43% 매출이 떨어졌으니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가게도 많았고요. 몸집이 크면 잘 될 때는 좋지만 위기일 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조금 더 장기화되었으면 아마 홍대는 가장 먼저 쓰러진 상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하게 키워놓은 몸집이 부메랑처럼 돌아왔겠죠. 하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자 홍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2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평균 887억 원, 23년은 910억 원, 24년은 4월까지 856억의 평균 월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늘어난 유동인구와 활기를 느낄 수 있죠. 어려웠던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절치부심, 실력을 키운 가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변수도 하나 등장했는데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홍대는 원래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이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은 연간 920억 매출이 일어났는데 작년 한 해 3,250억 수준으로 3.5배나 늘었거든요. 소비가 늘어난 만큼 유동인구도 늘었고요. 그래서 요즘 홍대는 외국인이 더 많다고 느껴질 만큼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진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의 구성도 많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19년은 전체 소비의 25%가 중국 관광객에 집중되어 있었고 일본 19%, 대만 11%, 미국 10%, 태국 7%, 홍콩 7%, 싱가포르 2% 순이었는데 2023년에는 일본 15%, 미국 13%, 대만 12%, 싱가포르 12%, 태국 10%, 홍콩 7%, 중국 6%, 호주 3%, 영국 3%, 인도네시아, 프랑스, 독일이 각각 2%씩 차지하는 등 훨씬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이 홍대를 찾게 된 거죠. 우리도 영국에 가면 런던에 가고 프랑스에 가면 파리를 가듯이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서울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서울에 오면 필수 코스처럼
홍대를 가는 겁니다. 물론 명동도 가고 강남이나 압구정도 가고 익선동이나 성수동도 많이 찾지만 홍대는 서울의 밤거리를 체험하는 데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줄선 맛집에 줄을 더 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외국인이 더 밀집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죠. 이런 효과는 2024년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이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에 맞춰 상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20년에 비해 2024년 어떤 업종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살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커피 전문점입니다. 4년 사이에 51개나 늘었죠. 2위는 바였고요. 3위는 이자카야였습니다. 또 기타 서양 음식, 일식, 중식, 퓨전 음식, 스파게티와 피자 업종도 순위권에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음식을 맛보기도 하지만 한식당이 있으면 꼭 가보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본토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미지의 그 나라 음식보다 자기 나라 음식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요리하는지 궁금한 거죠. 일본인이 많아지니 일식과 이자카야가 늘고 외국인이 다양해지니 기타 서양식이나 퓨전 요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재밌습니다. 반면 감소한 업종을 보면 호프 맥주 업종이 121개 점포나 없어졌습니다. 원래 홍대는 클럽 문화와 헌팅 포차로 유명한데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상권도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홍대는 호프집이나 포차보다 이자카야가 대세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점 외에 한식당이 많이 감소한 것도 발견할 수 있네요. 일반 한식과 분식, 설렁탕, 돈가스 같은 업종이 줄었습니다. 또 갈비 삼겹살, 곱창, 족발, 불고기, 치킨까지 고기 요리가 많이 감소한 것도 눈에 띄고요. 확실히 밤 늦게까지 살아있던 홍대의 특징이 감소하고 오후 시간대부터 사람이 늘어날 것 같은 업종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업 외의 업종은 의류 매장이나 패션 잡화, 화장품도 큰 역할을 합니다. 2019년에 비해 의류는 122%, 스포츠 레저용품은 135%, 화장품은 190% 성장했고 종합 소매점 매출은 20배 이상 늘었으니까요. 홍대 올리브영은 이제 대부분 외국인 손님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의 소비력이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또 의료 관광이 늘어나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약국 등의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매출도 크게 늘었고요. 홍대에서 외국인 소비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 같죠? 오늘은 우리나라 1등 상권 홍대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상권은 앞으로도 청신호로 보이죠. 하지만 전체 상권이 성장한다고 내 매장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몰리는 가게에만 더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1등 상권에서 살아남으려면 고객층을 고려한 내 매장만의 뾰족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